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필승을 다짐하고 남은 13일 동안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 몰래카메라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둔 여수산단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한숨도 큽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일부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토론회가 오늘 오전 9시 45분과 낮 12시 20분 두 차례로 나뉘어 방송됩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는데요. 정당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호소하는 지점도 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들이 출정식을 열고 바람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여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책임질 정당이라고 자부하며 압승을 넘어 전승을 이뤄내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치의 장안과 흔들림도 없이 광주 시민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한 분 한 분 승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중앙당 지도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두 정당은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게 되면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 발전의 아이디어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합니다. 이런 오만은 여러분들께서 민주평화당을 지지해 주셔서 견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당과 민중당은 호남에서 진짜 야당은 자신들이라며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정당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 우토리가 되고 낡고 부패한 수구 세력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민중당은 시의회 교섭단체를 거듭나겠습니다. 구원 전원 당선으로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필승을 다짐한 가운데 소속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들은 선전을 기대하며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후보들의 표심 잡기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목에서는 유세가 시작되고 동네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부착되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운동 첫날 광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집니다. 귀에 익숙한 로고송에 맞춰 후보들은 선거운동원과 함께 율동을 추고 인사를 하고 쉴 새 없이 손을 흔들어댑니다. 상대적으로 얼굴 알릴 기회가 적었던 기초의원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루 종일 집중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눈길을 붙잡기 위해서 소형 전기차가 동원되고 이색 복장을 차려입은 후보도 등장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당과 후보별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렸고 동네 여기저기에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인데 그때까지 잘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후보들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방송 토론과 연설도 시작됐습니다. 13일 동안의 선거 운동을 통해서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유권자들에겐 진정한 지역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광주시 의원 후보 47명에게 조례 폐지에 대해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지만 21명만 응답했다며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시민회의는 또 질의에 답한 후보 21명 가운데 10명은 즉각 조례 폐지, 8명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늘부터 7일까지 방송됩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 MBC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광주와 전남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참석해 자질과 능력을 겨룹니다.
첫날인 오늘은 광주시 의회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8개 정당의 후보들이 오전 9시 45분과 낮 12시 20분 두 차례 나뉘어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본격 더위도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가 오늘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내일도 31도,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많이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도 한몫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자극이 강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정도니까요.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한낮에 되도록 외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는데요.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다소 짙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5.9도, 영광과 장성 13도로 아침에는 서늘합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0도, 나주 화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8도, 강진과 장흥 3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곡성과 구례가 31도, 순천은 3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공포가 다시 확산되다 보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하실 때 불안한 생각이 드는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성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몰카 사건에 대한 수사마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져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상점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 경찰관들이 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최근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20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의 신체나 속옷을 몰카로 촬영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일상 속 몰카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확산되는 불안 속에 며칠 전 광주에서는 터미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뚫린 구멍을 몰카로 오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구멍 하나 같은 것만 봐도 되게 불안해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이후에는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습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홍대 사건에선 여성 가해자가 신속하게 구속된 반면 여성이 피해자인 다수의 몰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것은 남성 가해자가 절대 다수인 다른 불법 촬영 사건들은 무신경하고 더디게 처리돼 왔다고 여겨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수사가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던가 조금 어떤 특정이 조금 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발표한 통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난 10년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가해자 16,000명 중 98%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선 운이 나빠서 몰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대학교 누드 모델이 몰래 촬영을 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그제 대학 학생회관에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여성 대학원생에게 몰래 촬영을 당하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생이 자신의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학 측은 피해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해서 실제 도촬과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노조에 소속된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대병원지부는 지난 1월 간호사 등 조합원 250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65%가량이 짐을 나르거나 행사에 동원되는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88%가량이 식사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휴가를 강제 사용하거나 제때 쓰지 못한다며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고통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두고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걱정이 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기업들도 고민이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인력을 충원하는 일부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산단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는 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특히 전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정기보수 기간에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석유화학업계의 특성상 1년 이상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해 당장 고용할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현장 적응 가능한 전문 교육을 숙달시켜 인력을 청원하여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입을 뽑는다고 해도 정기보수 기간이 끝나면 잉여 인력으로 남게 돼 어렵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보수 기간을 늘리는 것뿐이지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정유사 같은 경우는 약 40조 정도 1년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를 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거의 4조 가까운 매출액 손실이 일어납니다. 기업들은 업체 특성을 고려해 기간 유예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자체를 하나의 특례 조항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임금 대비 삭감률이 높은 여수산단 내 하청업체가 노사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일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율이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광공업 생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6.2%, 전남은 1.4% 감소했습니다. 4월 건설 수주액은 광주가 98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6% 감소한 반면 전남은 5,0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8.9% 증가했습니다. 검찰이 세화 IMC 전 부회장과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업체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 3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화 IMC는 광주 지역 향토기업이자 국내 타이어 금형 분야 1위 업체였던 곳으로 지난 3월 세화 IMC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의 고의상장 폐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금요일 이슈인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헹군다는 해남 달마고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걷기 좋은 길이 많은데요. 네. 해남 달마고도 길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남쪽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을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인데요. 이 시멘트나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또 포크레인도 없이 이렇게 곡괭이와 호미로 이렇게 돌을 깨는 정과 망치로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달마산에 12개의 암자를 잇는 옛길이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네. 하루에 40여 명씩 꼬박 2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관광공사 주관해서 6월 걷기 여행길에 선정돼서 추천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달마고도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네, 해남 땅끝의 아름다운 절 미왕사를 비롯해서 산 허리를 감아 도는 코스인데요. 17.74km의 둘레길을 또 다시 또 해남 미왕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네. 이 산 아래에서 보면 이 능선이 마치 그 설악산의 공룡 능선과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금강산의 만물상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되어 있는데요. 쉬엄쉬엄 그리고 싸목싸목 이렇게 둘러보는데 7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볼 수 있죠. 네, 미황사 내에서도 볼거리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주변에 걷기에 시원한 바람 그리고 또 미황사 하면 그 대웅전과 그리고 또 괴불탱이 또 문화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자루 미술관의 벽면에 보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가로에 한 8m 가량의 넓은 벽면에 이렇게 돌부처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감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웃는 얼굴의 부처에서부터 또 음악과 라디오를 듣는 부처 그리고 또 유머스럽고 익살스러운 모습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1000분의 부처, 천불상입니다. 여기에 이곳에선 마음에 드는 그 부처상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쏠쏠한 재미가 있죠. 꼭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네. 뭐 요즘 사찰들마다 템플스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미황사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미황사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맑은 자연 속에서 고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피안의 여행지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 또 한문학당이 준비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또 사찰에 가면 다도 체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종교와 상관없는 또 자연에서의 문화 체험도 함께 곁들여지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휴식형 템플스테이로 365일 언제나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데요. 나를 위한 비움의 시간, 힐링 여행 코스로 아주 저격이죠. 네, 오늘 그 소개해 주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현대인들에게 쉼표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곳을 가야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어냅니다. 우측에 안타. 2루 주자 버나디나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아도가 이범호 선수의 타구가 멀리 뻗어갑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범호의 시즌 8번째 홈런포. 1-3할로 초구 타격 투수야 빠졌고 2루수 잡아서 2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는 세이프. 자, 일단 김준찬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 3대0. 2구째를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잡았고 3루주자 출발. 버나디나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형우의 희생플라이. 스윙 삼진. 지금 보세요. 150km가 나오고 있는데 짧게 꽂힙니다. 루킹 삼진. 6회 초 넥센의 공격도 끝났습니다.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크게 떠가는 타구. 자, 담장 쪽으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이범호 멀티 홈런.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쪽으로 라인 드라이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5대0. 기아 타이거즈가 넥센을 꺾고 다시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부에 진압 직전 광주를 탈출한 한 시민군이 38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20살 도망자라는 책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책을 발간한 전라도닷컴 황풍년 편집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네, 편집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간된 책 20살 도망자인데요.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80년 5월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딱 그 20살 대학 신입생, 만으로 18살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또 어떤 그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뒤에 그 분노를 느끼고 총을 든 시민군이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하숙집에 잠깐 들렀는데 부모님이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순천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광주를 빠져나가는 도망자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자가 필명으로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극도로 꺼리고 있고 아직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좀 꺼려지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면서 그 송강호가 이제 힌트페트 기자를 태워가지고 탈출을 하잖아요. 광주를 빠져나가는데 그 순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택시가. 근데 이 저자의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37년 전에 택시를 타고 광주를 탈출했던 그 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기억을 복원해서 기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책 내용 중에서 편집장님께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순천에서 차를 타고 와서 광주 화순에서 내려서 너리째에서부터 그 전남대 정문까지 걸어서 이렇게 자식을 찾으러 옵니다. 이제 그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평발이셨다. 먼 길을 잘 걷지 못하셨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의 물집난 발바닥은 지금도 방금 인화된 사진처럼 혹은 세밀화를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50리길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오신 것이다. 저자는 결국 80년 5월 광주에서 도망쳤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5월 광주를 경험했고 또 그 대동세상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5월을 겪었던 뭐 예를 들면 하숙집 아주머니들이 막 공수부대가 이렇게 학생들 잡으러 오니까 몸으로 맞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분들의 어떤 행적도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까? 그런 기억도 수집하고 그래서 5월의 역사를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80년 5월을 겪은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출판기념회를 겸해서 집담회를 했어요. 5월 그의 광주 엑소더스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이렇게 나와서 먼저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한 분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영암에 사는 어머니가 걸어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변장을 시킨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에다가 여자 가발까지 갖고 와가지고 변장을 시켜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는 그런 얘기들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집담회를 통해서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남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기념해서 광주의 비상을 주제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1극장에서 광주의 무등산과 빛 5.18의 이미지를 현대적 의상으로 제작한 개교 40주년 기념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호남대는 광주의 상징물과 명소들을 이미지화한 광주의 티셔츠를 제작해 전시하고 관광 상품으로도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평동 산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코전력이 스위스 기관 투자사인 화이트 에셋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전력은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설 등에서 화이트 에셋으로부터 총 3억 달러의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에코전력은 또 화이트 에셋이 내년에 인도에 계획 중인 18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수주해서 시공계약도 맺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이철우 신임 이사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우 사장은 어제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월 단체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오찬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이사장은 재단 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재단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 지부를 설립해서 고용불안 해소와 업무 환경 개선, 그리고 복리 증진 등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본격 더위도 시작됩니다. 한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내일도 31도, 일요일 3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많이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한 햇볕도 한몫하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자극이 강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도 생길 정도니까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다소 짙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곳곳에 안개 많이 끼어 있으니까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가 15.9도, 영광 장성 13도로 아침에는 서늘합니다. 낮 기온 장성과 담양 30도, 나주 화순 31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8도, 영암 31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1도, 광양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도 날씨 좋은데요. 오늘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니까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